죄송한데 아기가 아파 저는 빼주실 수 있나요? 제 사연의 주인공은 동료 A씨.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주말 근무입니다. 우리 팀은 인력이 넉넉하지 않아서 토요일마다 누군가는 나와야 해요. 저는 그 순번표를 볼 때마다 숨이 조여옵니다. 이번에도 내가인가 하고요.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시지. 저희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끝에 붙는 줄임표는 묘하게 사람을 말없이 설득합니다. 아이, 감기, 어려움. 이 세 단어 앞에서 누가 안 됩니다를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누군가의 아이가 아픈데 그 집의 하루가 얼마나 헝클어질지 상상했거든요. 저도 조카를 돌본 경험이 있어서 밤새 열을 재고 보건소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길고 지치는지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은 기꺼이 바꿔줬습니다. 대신 월요일에 커피 한 잔을 받았죠. A씨가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웃으며 건넨 커피. 그 웃음이, 커피의 따뜻함이 저희 피곤을 어느 정도 녹여줬어요. 그런데 몇 번이, 거의 매번이 된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순번표는 종종 의미를 잃었고, 팀장은 늘 곤란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죠. 이번 주말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어느샌가 저는 자동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성인이며 제 시간의 주인이어야 하는데 상황 앞에서 늘 네를 말하는 부속처럼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이 되면 씻지도 못한 피로가 몸에 눌어붙어 납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고갈된 느낌. 그게 제 주말의 결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사무실 창밖에 낮은 햇빛이 흘러내릴 때 저는 무심코 휴대폰을 열었다가 A씨의 SNS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아이와 주말 데이트. 나는 문구와 함께 올려진 사진은 형형색색이었죠. 번화한 쇼핑몰, 신상 카페, 영화관 앞 포스터까지. 웃음이 가득했고 깨끗이 다림질된 셔츠 소매가 번쩍였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짧은 웃음 같은 게 튀어나왔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잘못일까요? 그런데 왜 제 가슴 한켠이 껄끄럽게 쓸리는 걸까요? 저는 제 감정을 똑바로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질투일까, 박탈감일까, 아니면 정의감일까? 아마 그 셋이 뒤섞인 묽지도 진하지도 않은 회색의 감정. 아이를 핑계 삼았다. 그 문장은 너무 날카로워서 제 마음에도 상처를 냅니다. A씨에게 직접적으로 던지기에는 폭력적인 문장이죠. 하지만 사실관계는 남아요. 아이가 아파서라는 말은 언제나 긴급했고, 우리는 그 긴급함에 익숙해졌고, 그 익숙함은 결국 저희 주말을 잠식했습니다. 그 무렵 제 주말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빨래 바구니는 늘 넘쳤고, 식탁 위 책들은 먼지 속에서 페이지를 서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고 또 미뤘어요. 회사 때문에라는 세 글자가 사람 사이를 조금씩 말라붙게 만든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도 주말엔 바빠서 길게 받지 못했고, 조카가 그린 그림 사진을 보내오면 답장을 하다 말았죠. A씨의 사정은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이해가 돌아와 붙을 제 자리, 제 시간이 없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납품 일정이 촉박해 모두가 예민해진 날이었죠. 저는 혼자 사무실을 지키며 테스트를 돌리고 있었고, 종일 이어진 로그를 확인하다가 오류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그걸 해결하고 나니 저녁 9시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오늘 너 생일이잖아. 케이크는 못 가져가도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버벅대다 전화를 끊었고 케이크 대신 모니터의 파란 불빛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화장실에 숨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다음 주 저는 팀장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 근무 기준을 다시 정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사유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평일에 업무 대체나 프로젝트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대신 서지 않도록 로테이션을 명확히 하고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힘들었다고 말하면 그 순간 누군가가 죄인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피해가 이름을 얻지 못하면 계속 존재를 넓혀갑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습니다. A씨도 참석했죠. 저는 최대한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언제든 일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팀의 균형을 위해서 사전에 정한 보안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을 못 써는 주에는 월요일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돕거나 금요일 야간 테스트를 맡는 식으로요. 그리고 누구든 사정으로 빠지면 시즌마다 한 번은 반드시 본인이 주말을 맡기로 합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 약간 부하가 난 표정이었어요. 아이 키워보면 알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워보지 않은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모른다는 사실이 위계가 되는 순간 대화는 닫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답했죠. 맞아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가 덜 부서지는 방법이 있는지요. 반복되는 긴급 사정이 누군가에게는 예측 가능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요. 그 뒤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A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애가 아픈 건 맞았어요. 그런데 가끔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핑계를 댄 적도 있어요. 미안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마음속 어디선가 얼음처럼 굳어있던 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인정은 용서를 만들고 용서는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감정은 제자리로 돌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날 몇 가지 합의를 했어요. 첫째, 주말 근무를 미리 월별로 확정하되 교체는 같은 달 2번을 넘기지 않는다. 둘째, 가정 사유로 빠질 경우 대체자는 팀 전체 목록에서 공정하게 추첨하되 다음 분기에서 빠진 사람은 1순위로 올라간다. 셋째, SNS에 개인 일정을 올리는 건 자유지만 업무 교체와 맞물리는 날에는 서로 배려한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자. 넷째, 미안해하는 대신 기록한다. 커피 한 잔보다 확실한 보안을 남긴다. 이 4가지 합의는 우리 팀에게 작은 가이드레일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말 사무실은 쓸쓸했고 자동 판매기의 종이컵은 얇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서럽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제 다음 날이 어떤 모양일지 최소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견디게 합니다. A씨도 변했습니다. 몇 번은 스스로 먼저 주말을 맡았고 못 나오는 주에는 금요일 야근을 자청했어요. 그가 남긴 깔끔한 인수인계 문서를 보면서 저는 커피 한 잔보다 더 든든한 사과의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는 오래도록 작은 가시가 남아 있었어요.
핑계라는 단어는 한번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가시를 뽑아낼 사람도, 그럴 권한도 사실 제게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와 단둘이 섰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 SNS 봤었어요. 안 좋은 감정이 들었고 혼자 오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다만 저도 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내려갈수록 제 마음의 숫자도 천천히 내려앉아 1층에 닿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감정 사용 설명서를 새로 썼습니다. 동정은 응급처치, 공정은 재활치료. 그 문장을 메모장 첫 줄에 적어두고 저를 다그치지 않기로 했어요. 타인의 급박함에 손을 내미는 건 여전히 중요하지만 손을 내밀다 제 어깨가 빠지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고요. 그래서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교체를 요청할 때 좋아요를 먼저 말하기 전에 가능 범위를 알려드릴게요로 시작하는 겁니다. 말의 형태가 바뀌자 제 마음의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서로를 안전하게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팀 전체가 함께 듣는 짧은 교육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돌봄 사유와 업무 조정에 대한 가이드, 소위 나메시지로 불리는 표현법,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요. 팀장은 의외로 흔쾌히 승낙했고 우리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30분짜리 세션을 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가 되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하지 말고 다음으로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문서화합시다. 간단한 예시 2개를 준비했어요. 주말에 잠깐만 대신 서줄래? 대신 이번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자리를 비워야 해요. 가능한가요? 가능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를 말로 꺼내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A씨가 제게 보낸 메시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아이 예방접종이라 2시간만 비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테스트는 제가 맡을게요. 메시지에 방안과 보안이 함께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가늠하려 애쓰는 마음, 그게 팀을 붙잡아주는 접착제 같았어요. 물론 이상적인 날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며 A씨가 중간에 뛰쳐나갔고 그날 밤 보고서 제출은 또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자리에는 인수인계 문서와 함께 손글씨 메모가 놓여 있었거든요. 어제 미안했습니다. 오늘 7시 반에 출근해 오전 로그는 제가 다 돌려놨어요. 저는 그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에서 핑계라는 단어가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주말 근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제 주말을 어떻게 다시 되찾았는지도 말하고 싶네요. 저는 토요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주말 근무를 서든 쉬든 오전엔 무조건 저만의 시간을 넣는 거예요.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동네를 한 바퀴 걷거나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일.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30분이 하루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아무리 바쁜 주말에도 내가 나를 먼저 만났다는 느낌이 들면 남은 시간을 타협하는 게 덜 쓰라려요. 한편으로는 아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아이를 이유로 삼고 너무 쉽게 아이를 방패로 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방패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내일이죠. SNS에서 본 A씨와 아이의 웃음이 내게 상처였던 이유는 그 사진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이 없었다는 사실을 비춰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를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내일의 시간이라면 내 오늘을 지키는 것도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공정함은 내일을 위한 예의라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팀 회고가 열렸습니다. 분기마다 하는 루틴이었는데 이번 회고의 주제는 균형과 예측 가능성이었죠. 모두가 돌아가며 한 줄씩 남겼습니다. 긴급 상황 공유를 미리 해주면 좋겠다. 대신 서준 날은 기록을 꼭 남기자. 주말에 메신저는 최소한으로.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서로의 사정은 존중하되 사정이 제도가 되지 않게.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겪어낸 주말들이 겹겹이 들어 있었어요. 이야기에는 또 다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A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달에 아이 생일이라 토요일 하루만 제가 온종일 비워도 될까요? 대신 그 전주와 그 다음 주 금요일 야근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생일 다음 날 오전에 출근해서 주간 리포트까지 정리해 둘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계획을 먼저 들려줘서. 그날 저는 퇴근길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핑계 대신 계획이 들어온 거예요. 계획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감정을 덜 아프게 합니다. 라디오를 통해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도록 좋은 동료가 되려고 애썼지만 그 노력 속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도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의 부탁에 늘 내라고 말하던 제 모습 속에는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거절이 무례가 아니고 합의가 차가움이 아니라는 거려. 그러니까 저는 서서히 저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부탁을 받으면 한 박자 쉬고 가능한 범위를 말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쪽으로요. 작은 훈련이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언젠가 저는 저를 덜 소모시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변화가 팀의 성과로도 이어졌다는 건 조금 의외였습니다. 주말 근무가 보다 명확해지자 평일에 미뤄두던 일들이 줄었고 야근 시간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모두가 주말을 어떻게 쓰게 될지 예측할 수 있게 되자 금요일 오후의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누구는 장을 보러 갈 계획을 세웠고 누구는 아이와 미술관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엄마와 계획 없는 산책을 했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 표정이 말랑해졌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말이 다시 주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늘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다시 불편해지고 가끔은 다시 섭섭해졌습니다. 아마도 살아가는 일은 계속 제자리를 벗어나는 힘과 돌아오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행위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회의 때 정했던 4가지 합의를 떠올렸습니다. 확정, 교체 제한, 배려, 기록. 단순한 단어들이지만 살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규칙이란 우리를 길들이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손잡이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신규 입사자가 우리 팀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서툴고 눈치 보이는 티가 나는 친구였죠. 첫 회의 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말 근무가 자주 바뀌나요? 그 순간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다가
팀장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바꾸더라도 기준이 있어.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친구의 표정에 작은 안심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합의가 다음 사람에게는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이 괜히 뿌듯했습니다. 이제 사연을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아이 핑계는 그때의 저에게 한겨울 바람처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바람을 원망해도 겨울은 겨울이고 우리가 할 일은 창문을 잘 닫고 난방을 점검하는 것뿐이라는 거려. 타인의 사정을 의심하는 대신 우리의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나의 주말을 되찾았고 A씨는 아이와의 시간을 더 당당히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당당함은 사과를 얄팍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했습니다. 미안함을 커피 대신 문서와 시간으로 갚는 방식. 그게 우리를 덜 상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A씨와 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때 회의에서 내가 말해줘서 고마웠어. 나도 사실 부담이 컸거든. 요청할 때마다 미안했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인정해줘서. 인정은 언제나 시작이더라. 그날 우리는 후식을 시키고 별 얘긴 아니지만 몇 년 뒤에 우리를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주말의 모양은 또 달라지겠죠. 그때도 우리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합의는 관계의 언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만져보자. 습관처럼 내어주는 친절이 나를 다치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원해서 내주었는지. 타인의 사정을 이해하는 일과 나의 경계를 세우는 일은 반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것을 그걸 아는데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알아냈으니 괜찮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오늘 자기 자리의 피로를 조금 덜어냈으면 합니다. 반복되는 아이 핑계는 사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잘 합의할 수 있다는 희망을 남기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토요일 아침을 열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로의 바쁨을 의심하지 말고 대신 서로의 시간을 믿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자고요. 오늘의 작은 문서 한 장, 메시지 한 줄, 가능 시간대가 어떻게 되세요? 같은 문장이 내일의 우리를 덜 아프게 할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주말을 지키는 건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장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장들이 우리를 서로의 편으로 묶어줄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의 견디는 하루가 덜 외롭기를. 잠깐 끝나기 전 두뇌 건강을 위한 틀린 그림 찾기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찾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